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언론의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 윤석열 지지율은 탄탄하다며 윤석열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다고 홍보를 해준 언론들이 갑자기 어제부터 윤석열의 지지율이 폭락했다. 10%대로 폭락했다. 5개월 만에 지지율 10%대. 국짐, TK 60대에서도 뚝. 서울에서 12% 폭락. 윤석열의 지지율이 급락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다 웬만한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어느 순간부터 여론조사를 안 믿게 돼요. 왜냐?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그 조사하는 기관마다 그 숫자가 너무너무 달라요. 물론 경향이라는 걸 볼 수 있겠지만 이 여론조사는 이 여론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치를 보여주면서 밴드웨건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이젠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언론과 이 정치 세력이.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저 세력의 지지율은 어딘가로 가요. 윤석열에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다른 누구에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낙연의 지지율은 오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이낙연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좋아했었잖아. 근데 이낙연 지지율이 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낙연의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되게 희한하죠. 어떻게 여론조사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죠? 윤석열의 지지율이면 이낙연이 떨어지고 이낙연의 지지율이 오면 윤석열이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 진영이 이 숫자에 매몰돼서 당연히 이재명이 되겠지라고 하는 이 아니란 생각, 이재명만 이기면 되는 거지 뭐. 이 아니란 생각 속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우린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너무 아니래. 지방선거 때 보세요. 불과 한 달 전까지 박영선이 다 이겼어요. 양자대결에서 다. 뒤집히는 건 한순간이거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낙연의 지지율과 윤석열의 지지율이 연동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이낙연의 지지율이 급부상했던 시점을 보세요. 윤석열 장모가 구속되고 추미애가 옳았다 하면서 추미애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때였어요. 7%, 8%, 9%까지 나올 때였어. 그때 이낙연의 지지율은 14%, 많이 나오는 게 19%였어요. 추미애가 1, 2주만 지나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속도면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윈즈코리아에서 이낙연, 이재명 양자대결, 윤석열과 양자대결을 해서 이낙연이 윤석열을 이긴다라고 하는 보도를 보내요. 너무 이상하죠. 그러면 지지율 3위를 달리고 있는 추미애는 왜 양자대결이 없죠? 윤석열과? 이낙연을 확실하게 띄워주면서 추미애를 쳐내는 너무나 의도화된 이강구도를 세우기 위해서 잠시 윤석열의 지지율을 답보 상태로 만들면서 이낙연을 띄워서 이재명과 이강구도를 형성하는 거. 이것의 목적은 뭐냐? 못박론의 진짜 목적은 열린민주당이 부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듯이 이낙연의 진짜 부상되는 저 세력들,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의 진짜 목적은 뭐냐? 추미애의 부상을 막는 거예요. 왜냐? 추미애가 부상하게 됐을 때는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들이 다시 민주당에 들어가서 이걸 주도해 갈 수 있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거예요. 이낙연을 띄움으로 인해서 이낙연과 손잡은 세력. 이낙연은 사실은 뒤에 손을 잡고 있잖아요. 국진당이랑 저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이랑 저들과 함께 움직여서 이 핵심 지지층이나 추미애, 이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친노와 친논의 적자, 이 세력을 아예 소외시키면서 자기들끼리 손을 잡아서 여론을 주도해 가고 있는 것들, 선거 결과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가공할 만한 힘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는 그것의 결과물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였다고 봐요. 여론은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고 20% 이상의 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 있는 이 세력과 국진당이 선을 잡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벌어질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목소리, 추미애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민주당 지지자의 목소리나 추미애, 민주당의 진짜 선명한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이 추미애의 목소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조중동이 만든 프레임, 소위 말해서 이 국진당과 이 수박들이 함께 콜라보로 만들어내는 이 민주당의 소위 지들이 딱 말하는 강성 지지자들, 진짜 촛불개혁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배제해서 움직여지는 이 여론조사를 통한 이 정치는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끌려갔을 때 과연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전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진영이. 지금 이 민주진영이 어느 누구도 지금 쟤네들이 만든 프레임을 벗어나지는 못해. 쟤네들이 만들고 밴드웨건을 만들고 사실상 이 여론을 이 밴드웨건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 바탕 안에서 야 추미애 이미지 너무 안 좋아. 중도층 너무 안 좋아. 조국 너무 안 좋아. 그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저기는 이재명에 매몰리다 보니까 이재명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판의 전체 구도를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지율 하나에 희희낙낙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지지율은 이 여론조사 결과는 누군가의 그냥 이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에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게 어느 순간에 뒤집어진다면 얼마든지 선거 결과는 다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이 손잡은 이 두 세력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과거 유시민이 개혁당을 하고 정치를 할 때 이 국진당과 민주당의 이 난닝구 세력들이 잘했던 이 지방 토호 세력들이 잘했던 수법이죠. 자기들끼리 서로 나눠 가지는 거. 제3세력은 낄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 저는 이게 매우 정교하게 지금 강화됐다고 봐요. 이낙연이 당대표를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이 진짜 적이 아니라 민주당의 지금 이 우리의 진짜 적은 이낙연일 확률이 내가 높아요. 이 이낙연과 이낙연에 붙어있는 이 세력들, 이 의원들. 이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거의 확신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에 끌려가면서 윤석열이 떨어지네 희희낙낙할 수 있는 이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 사실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낙연의 지지율이 급부상하고 이낙연이 계속해서 이재명의 신변 잡기를 붙들고 가는 거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젠 이상민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전부 이낙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사저널에서 서른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를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되게 이상한 말이 있어요. 호남 다 넘어왔고 친문 80% 다 넘어왔다. 이낙연이 친문입니까? 이낙연에 붙어있는 애들이 친문입니까? 친문을 팔아서 권력을 향유한 세력들이지 얘네들이 친문 맞습니까? 제가 볼 땐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늘 친문의 외피를 써요. 왜? 친문의 외피를 쓰지 않으면 난닝구 취급을 받으니까. 똥파리 취급을 받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친문이나 외피를 써서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팝니다. 너무너무 야비합니다. 근데 서른이 뭐라고 하냐. 지금 계속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 들어오겠다는 새로운 의원 10명 정도 더 된다. 지금 이낙연계에 그 많은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10명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예 세기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한 말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민주당 유권자들은 본선에서 원팀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을 한다. 과거 선거에도 경선 과정에서 다 치고받고 했다. 지난 대선 때는 더 심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다. 결국은 원팀이 됐다. 이번엔 경우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번엔 경우가 좀 다를 수 있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
이 후보의 여러 논란들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슬아슬한 느낌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낙연이 며칠 전에 추미애 장관의 답변을 안 했잖아요. 윤석열 지지자 3분의 1이 당신 건데 그러면 당신이 혹시 지더라도 이재명 지지하고 한 팀으로 할 수 있냐, 지지해 주라고 할 수 있냐 했을 때 이낙연이 답변을 안 했거든요. 지금 서른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재명이 됐을 때 원팀이 되는 거, 내가 지지해 주는 거 나 장담 못 하겠는데? 이제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되면 지지 안 해. 이 사람들 정말 민주당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람들 정말 민주개혁 세력 맞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국진당이랑 손을 잡고 이 완전 깽판을 놓을 수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저쪽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거든요. 그만큼의 제가 볼 때는 판이 짜여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쟤네는 지금 지든 이기든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민주당 지도부도 지금 민주당 선관위도 이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이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네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거는 이 이낙연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 이강구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민주당은 침몰하고 있는 거를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재명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설령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재명이 이긴다 하더라도 지금 이 이장현의 힘과 정세균 이 여성계의 힘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그 집권을 해도 힘들지만 제 생각에는 이재명이 만약에 경선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쟤네가 국진당이랑 손잡을 확률이 제가 볼 땐 너무 높다. 그렇게 됐을 때 누구에게 승리가 갈 것이냐. 이거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얼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 민주당은 저쪽과 저 민주당의 이 메이저한 세력들이 이 국진당과 이 기득권 카르텔과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추미애를 지지하는 그 소위 말해서 그 같은 민주당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소외되는 정치 구조가 지금 탄생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대선 경선을 그렇게 가고 있다. 민주당의 정신은 사라졌고 경선의 이 정치 공황만 남았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추미애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야 추미애는 일단 버리고 이재명한테 몰빵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재명과 이낙연과 싸우고 이낙연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선거 이 구도가 계속해서 우리 진영에서도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여론조사에서 만들어낸 프레임 안에서 계속 우리도 그냥 스스로 자가발전하고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민주당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거든. 우리 추미애를 안고 가야 되거든요. 추미애의 목소리, 추미애가 담아내고 있는 이 목소리는 민주당의 그 코어 지지자들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 목소리가 소외되는 방식으로 지금 이재명과 이낙연의 이강구도를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 세력들은 설령 이재명이 이긴다 하더라도 절대 이재명 찍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을 찍지 않거나 저 국진당과 손을 뒤에서 잡고 국진당이 이기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저만큼 힘이 세졌어요. 훨씬 더 교묘하고 교활해졌어요. 저 난닝구 똥파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강 구도로 계속해서 이 선거를 이끌어갈 수 없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지금 민주당의 지금 목소리를 내야 돼요. 지금 그 민주당 스피커들도. 추미애가 단순히 그냥 이강 구도에서 사라지는 게 이 숫자만을 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은 나중에 혹은 몇 달이 지났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낙연이 붙어있는 저 세력들의 본질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유시민이 은퇴를 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